안녕하세요. 대입 준비를 위해 고2가 해야 할 일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파견교사 이진입니다. 고1, 2, 3학년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가장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학년이 고2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고2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 제도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입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수시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7, 즉 우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대입과 밑에 학년인 고1이 치르게 되는 2028 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2 학생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현 고1 학생들이 2022 교육과정으로 재편되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학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2 학생들이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은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면 새롭게 준비해야 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역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 고2 학생들은 내신이 9등급으로 나뉩니다. 또한 수능도 기존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2028 대입은 내신이 5등급제이며 수능 역시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바뀝니다. 우리 고2 학생들의 내신은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 등으로 산출되는 9등급제 상대평가입니다. 하지만 고1은 1등급이 무려 10%가 되고 2등급은 24%로 1, 2등급 누적 비율이 34%가 되기 때문에 고2 학생들이 3등급 누적 23%, 4등급 누적 40%대가 있어서 현 고1의 1, 2등급이 고2의 3, 4등급 정도로 바라볼 수 있기에 대학에서도 2028에서부터는 고1, 2의 내신을 다르게 보는 대입으로 바뀝니다. 수능을 살펴보자면 고2는 현재 수능과 같이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택 1,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택 1, 탐구에서 사회과목, 과학과목 중 선택을 하여 수능을 봅니다. 하지만 고1은 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선택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닌 공통으로 모두 융합되어 수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고2 학생들은 고1과 정말 내신과 수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시에 대해 천천히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며 다양한 전형 요소의 조합을 뜻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특별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형의 요소란 무엇일까요? 전형의 핵심이며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고려되는 명확한 기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과 즉 내신, 학교활동 및 교과활동, 대학별 고사 즉 논술과 면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기 수능을 전형 요소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 그 전형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에 반영되는 전형 요소를 양적으로 수치해 평가하는 즉 정량 평가가 있습니다. 주로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능과 내신은 과목별 등급을 산출할 때 정량으로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역시 상대평가로 과목별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에 반영하는 전형 요소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평가하는 것을 정성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러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년간의 교과 및 교과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뿐 아니라 학생부 다른 항목의 서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입은 어떠한 모집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모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수시 모집을 먼저 하는데 정시 모집을 말하냐? 정시 모집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시, 즉 수능에서 이 정도의 점수, 이 정도의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가늠을 한 후 수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정시에서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면 수시를 좀 더 높여 쓰거나 또는 적정선을 맞추거나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정시는 수시 모집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 나, 다군별로 각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시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지만 서울대, 고려대 등 몇 개 학교는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를 보는 대학도 있으니 무조건 나는 정시 파이터야. 그러기 때문에 수행평가 등 내신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인드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면 방금 정시 모집에서 말하는 수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합평가 보셨죠? 그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성적표를 보신 적 있습니다. 수능 보고 나서도 성적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치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원점수라는 것은 해당 영역의 문항 중 정답을 표기한 문항의 배점에 따라 획득한 점수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100점 만점,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는 50점 만점이지만 수능 성적표에는 시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공개됩니다. 등급이란 영역별, 과목별 표준 점수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며 동점자 수에 따라 해당 비율이 다소 벗어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연도에서는 어떤 과목이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만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산출되지 못한 채 2등급부터 산출되었던 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지만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준 점수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수험생의 원점수를 전체 집단의 평균과 표준화된 점수를 나타냅니다. 영역별 응시자 중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 성취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산출한 성적 지표이며 동일한 원점수라도 공통과목 및 국어, 수학의 선택과목 점수 조합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분이란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비율을 정수로 나타낸 것으로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표준 점수에 비해 동점자가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냥 등급만 보는 게 아닌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보며 작년 입시 결과를 찾아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학들이 60에서 7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일반 대학들은 9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여 수능 점수가 나온 후 12월 말까지 모든 전형이 마무리됩니다. 총 6회까지 대학 진학이 가능하며 산업대, 전문대, 특수모적 대학은 이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시 모집에서 어떠한 전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즉 내신 성적의 평가의 중심이 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재되는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교과목별 과목 석차 등급을 정량 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수능 최저학력 충족 여부가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과 서류를 보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화된 것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정량화된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일까요? 정말 말 그대로 종합전형입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을 통해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도권 상위 대학일수록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큰 선발 비율을 차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석차 등급으로 드러나는 학업 성취도 외에도 기본적인 학업 태도와 의지, 관심 분야 및 희망 전공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경험, 리더십, 성실성, 자기주도성,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평가 도구가 바로 서류인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정성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합전형은 세류 100% 보는 대학부터 교과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선발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면접의 퍼센트가 높아서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을 정확히 자신이 활동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그러면 그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총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학적사항, 2번 출결 상황, 3번 수상 경력,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3번, 4번은 대입이 미반영입니다. 출결은 성실도의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란도 있지만 개인 봉사활동 실정은 대입 미반영이므로 학교에서 하는 단체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고 그리고 그 교과에 맞추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쓰여집니다. 일곱 번째, 독서활동 상황이 있지만 이것 역시 대입 미반영이므로 독서를 한 활동은 다른 활동에 적절히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 2학년 때까지 반영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록은 3년간의 자신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이 있습니다.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나만의 특색이 학급 활동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총 1500바이트, 즉 5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 평가 부분으로는 단순한 활동 참여 사실보다는 해당 활동을 통해 어떠한 발전을 이루고 학급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및 학급 특세 활동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과 공동체에 기여한 활동 및 적극적인 참여로 인성 및 사회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였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보여줌으로써 전공 관심도 및 전공 수학 역량과 지원자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총 1500바이트, 즉 5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제 활동이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관심사가 비슷한 학생들의 소규모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주도적 탐구 역량, 단체에서의 본인의 역할 수행, 협업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이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많은 2100바이트, 즉 700자를 기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며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진로 활동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변경 가능성도 주안점을 두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각 과목당 1500바이트, 즉 500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교과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모든 교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과학습 시간은 학교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학습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현재 2015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선택 기회가 확대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과목 선택의 동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의 목적 및 자신의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민해야 하며 기초 과목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신이 성장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활동 발달 상황 영역은 각 과목의 학업 성취도를 통해 기초학업 역량 및 전공수학 역량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선택 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도 진로 탐색 노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비주요 교과를 통해 학습의 주도성 영역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수강하고 있는 모든 과목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도 허투루 수업을 참여하지 않고 잘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솔직하게 평가한 기록으로 학생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와 더불어 이를 통한 학생의 변화, 성장 등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평가 자료입니다.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의 특성, 태도, 성향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역할의 주도성, 협업, 소통 능력 등에서 구체적인 사례가 잘 드러나고 있다면 인성 및 사회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가지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학생의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평가 자료이기에 담임 선생님과 좋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위해 잘 보여야 한다가 아닌 정말 자신의 인성과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며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입에 관련된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록과 점수를 위해 우리 고2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진로 및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먼저겠죠. 흥미, 적성, 성격 등을 진로 검사와 상담 등을 활용해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도 한번 구분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진로 방향을 이제는 조금씩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 관련 체험과 탐방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희망 진로를 탐색하십시오. 그런 후에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설정하여 대학별 전형 요소도 파악해보고 수정시 비율을 보면서 전략을 수립해보면 훨씬 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과 성적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주요 과목 내신도 열심히 관리하시고 수능에 대한 기초학습도 준비하십시오. 국어, 수학이 선택 과목이 있어도 우선 고2는 공통과목 중심 개념을 복습하고 많은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독서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후에는 면접에 활용 가능한 글쓰기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2는 마지막까지 교과 내신 성적, 수능, 학생부 기록을 위한 활동들에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수면 시간을 짧게 가진다거나 그런 것도 좋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 고3 되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한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노력한 것에 덧붙여 생각지 못한 행운도 뒤따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